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지역이나 연식 그리고 평형과 상관없이 이 모든 아파트들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선호 지역인 강남뿐만 아니라 또 마용성 그리고 이제는 서울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도강까지도 전세 계약을 보면 모두 다 신고가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서민들의 살이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집 마련 고민 더 깊게 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자니 매물도 없고 그리고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 특히 세금적인 부분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테크적인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또는 문자 주셔가지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내 집 마련해야지 하고 또 아파트 시장 들여다보면 아파트 가격도 너무 올라서 다시 어떻게 해야 하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의 처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도 전문가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렇게 내 집 마련 계획하다가 소액으로는 이 아파트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6월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6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지역이죠. 한강벨트라든가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2억대로 또는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억대로 매수할 수 있는 서울의 핵심 지역, 특히 한강벨트의 이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한강벨트라든가 아니면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한다면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20억, 25억 이렇게 큰 돈이 있지 않는 이상은 내 집 마련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은 틀립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고 투자로서 또는 내 집 마련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2억대로 매수할 수 있는 한강벨트 지역 중에서도 핵심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2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한강벨트 재개발 지역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록 지금 당장 이 한강벨트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시간적으로 좀 묻어두고 나중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6월 13일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집이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양천구. 네. 양천구 519-19가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언제 정도 좀 정리 좀 해야 될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논현동에 네. 185-10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88-3이 있어요. 188-3번지. 네, 185-10이 있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언제까지 좀 갖고 있어야 될지 해가지고요. 양천구에는 어떤 동이에요? 519-19번. 신월동. 신월동에. 그러면 지금 네. 다세대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네, 거주는 네. 여기서 다 안 하고 계세요? 네?
거주는 안 하고 계세요? 아, 네, 다 그쵸. 다 그럼 임대 주고 계신 상황이니까 네,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양천구 신월동에 519-19번지, 또 논현동에 185-10번지와 188-3번지 이렇게 총 네, 세 개의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좀 언제 매도를 하고 이 시기를 잡는 게 좋을지 대표님과 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인사 네, 먼저 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죠, 다. 네네, 그쵸. 다세대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계신 거고, 네. 자, 이 세 채를 지금 뭐 어떻게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 그쵸. 아,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 첫 번째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신월동에 있는 519-12번지라고 하셨는데 이거 신월 사동이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예, 예. 지금 현재 여기 신월 사동 같은 경우에 이거 어찌됐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여기가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은 이런 다세대 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네. 다세대 주택에서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네.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첫 번째 무조건 재개발. 네.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추진. 네, 그렇죠. 네. 예, 이 재개발 추진이 없는 이상은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신월동,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신월 4동, 뭐 신월 2동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신월 4동 중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느냐? 시청자분 혹시 알고 있나요?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지?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현재 여기 지역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 재개발 움직임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재개발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다세대 주택이 많거나 주거 지역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월 사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홀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네. 예, 나홀로 아파트가 음. 너무 많아.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도 많고 연립주택들도 많아요. 어떻게요? 여보세요? 네네네. 예, 예. 자, 연립주택들도 많은데 이 연립주택들 중에서 따로 소규모로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들도 또 있어요. 아, 여기 네. 신월 사동 안에. 네. 그러면은 나홀로 아파트들도 통합해야지, 이런 소규모로 진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통합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네. 통합하기가 쉽지가 어렵다.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그리고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신월동에서 보면은 여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역이 네. 먹자골목이에요. 아, 거기가요? 예. 여기 먹자골. 보유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별로 안 가봐서. 아, 그래요. 아니, 여기를 임장을 안 해보고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자, 좀 여기가 몇 년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월 사동에 보면은 여기 네. 라인 중에 딱 중간에 아, 먹자골목 라인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 상업지구네요, 그렇죠? 상업지역은 아닌데 상가지역이죠. 상가지역. 아, 상업도 아니고 상가지역, 그렇죠? 예, 그렇죠. 상가지역입니다. 이 거기가 상가지역이다 상가였나? 보니까 이 상가 소유주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야 또. 그렇죠. 예,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가 많으면은 이렇게 재개발 추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은 한 먼 길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네. 되도록이면은 네, 매도하시고 예,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세요. 예.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예, 그럼 그리고- 됐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네. 논현동에 있는 185-10번지 예. 그리고 188- 아까 몇 번지라고 했죠? 3이요. 예, 3번지. 이게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볼게요. 네. 이 185-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네.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신논현역에서 논현역까지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네? 어떻게요? 여기 가장- 신논현역에서 네.
노년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게 있어요. 방금 거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어. 영동시장이에요. 영동시장. 예. 영동시장 먹자골목 라인이에요. 여기도. 예. 그리고 여기는 장사가 상권 자체가 형성이 너무 잘 돼 있어. 예. 그리고 이 먹자골목 라인의 상권 자체가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논현동 주택까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신월동에서 네. 먹자골목이 있으면은 상권이 네. 활성화돼 있으면은 재개발이 어렵다고. 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먹자골목 라인 상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도 재개발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아무리 강남이고 논현동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이 재개발이 안 되면은 가격이 안 오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강남이고 논현동이면 가격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는 갭 투자가 가능한 시기였고 지금은 갭 투자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 지역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갈아타셔야 돼요. 네, 근데 세 번째로 말씀드린 지역이 여기 지역이야. 네. 예, 시청자분이 말씀한 지역은. 네. 자, 여기 지역은 뭐냐? 여기가 대부분이 주거 지역, 주택이 많습니다. 네. 주택이 많고 지금 현재 논현동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도가.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움직임이 있어요. 재개발 움직임이. 시청자분이 들어가 있는 여기 주택까지 포함해서. 자, 공공으로 진행하는 도심 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행이 될지 미지수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중요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집, 시청자분이 말씀한 세 번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오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 이거는 좀 오래 가져가셔도 왜냐면은 일단 여기는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예,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구역 안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나머지 신월동, 신월 4동에 있는 거나 아니면은 논현동에 있는 거 같은 논현동이지만 틀려요. 185요? 다시 10이요? 예, 185-10번지는 매도하시고 그거-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 더 갖고 있어도 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갈아타세요. 왜냐하면은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빌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예. 논현동이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논현동이라고 해서 좋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세대 주택은 딱 하나만 보세요. 재개발 움직임이 있느냐,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이것만 보시고 강남이 됐든 역세권이 됐든 아니면 한강벨트가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188-3은 이제 움직이시는데 185는 아예 그냥 영원히 좀 힘든 상황인가요? 영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상권 그러니까 자체가 가능성. 동의를 해야 가능성. 되는데 동의받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상가 쪽이어서요? 예, 신월동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월동보다 더 어려워요? 보니까? 예, 상권이 더 잘 돼 있어요, 여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월세 받기는 딱 좋다는 거죠, 그러면요? 전월세 받아가지고 내가 보유하기보다는 갈아타셔가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세나 월세를 받아갖고 또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를 계속 보유하지 마세요. 그거는 돈을 묻어놓는 겁니다. 예, 훨씬 가격 상승이 높고 투자 수익이 높은 재개발 지역으로 가셔야지 왜 이거를 월세 받을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냥 지금은 전세인데, 예, 전세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저기, 재개발하는 움직이는 쪽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요? 여기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쪽에 갈아탈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갈아탈 수 있죠. 그러니까 갈아타시란 얘기예요. 예, 무조건 갈아타세요. 그럼 여기는 아무튼 185는 아예 영원히 안 돼. 무슨 오프닝 이런 것도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예? 쉽게 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 알겠습니다. 번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자세하게 1대1 만나가지고 또는 전화 상담으로라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조금 뭔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더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두 개는 갈아타게 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들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좀 매도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다세대 주택 투자를 많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투자 지역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 요즘 단연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 지역입니다. 광진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자양동인데 이 자양동과 관련해서 이 재개발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신성민 대표와 함께 그 지역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해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핵심 지역 그리고 이 핵심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고 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 구역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강벨트 중에서도 서울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을 수 있고 앞으로 상급지 그리고 상급지보다 더 최상급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상승할 만한 지역, 바로 광진구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솔직히 자양동 하면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양동 지역이 왜 떴을까? 언제부터 떴을까? 이런 지역들, 이런 궁금증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에서는 상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아마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송파구 이 세 개 구역이 서울에서는 상급 지역이 아닌 최상급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움직임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로 지정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은 이 한강변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 될 만한 지역,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마포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아니면은 송동구 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마용성 하는 거고 여기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광진구 지역입니다. 이 광진구 지역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정이 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GBD라고 하죠. 강남권 업무지구하고 이 광진구하고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5분에서 10분, 15분 사이면은 어디든 강남권 지역을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강남권 지역의 높은 아파트 가격을 배후에서 수요를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양동 지역 자체가 이런 강남권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거 지역, 강남권 배후 주거 지역 중에서도 최근에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한강,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한강변 개발 그리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최근에 업무단지라든가 아니면은 주거시설, 복합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지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수동에서부터 건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이 벤처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AI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역을 같이 두루 갖추고 있고 여기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 지역까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업무와 주거 그리고 문화시설까지 모두 갖춘 지역이 바로 이 광진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재개발 지역이 많이 선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양 4동 여기 이제 신속통합이죠. 그리고 한강변에는 자양 3동이라든가 자양 2동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선정이 돼서 한강변의 주거단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양동 지역이 성수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수 5지구라든가 이렇게 불리우면서 자양동 지역이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치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자양 2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재개발로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자양 1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이 정비 사업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고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자양동도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자양동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가격으로 한 번만 놓고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입주한, 작년에 입주했죠.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게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이미 30억을 넘어서 31억, 32억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자, 지금 현재 자양동 바로 맞은편이 어디냐면은 청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동 지역입니다. 자, 여기 지역에서 다리만 건너면은 잠실대교나 아니면은 청담, 영동대교 다리만 건너면은 자양 4동, 자양 3동, 자양 2동, 자양 1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강남권하고 또는 송파의 잠실권하고 가격을 비교한다면은 20억에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는 아직도 자양동 지역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지역 이외에도 자양동 지역은 더 많은 개발,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서울 터미널 개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대공원 개발 계획까지 주변 지역들까지 개발이 다 완성이 된다면은 자양동, 특히 광진구 자체는 업무와 주거 그리고 문화시설이 모두 갖추고 있는 복합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양동 지역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이런 자양동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상급지, 중상급지에서 이제는 상급지로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이 상급 지역에서도 최상급 지역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자양동 지역, 광진구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어떻게 보면은 한강벨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양동 지역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고, 이런 상급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치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 광진구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소액으로 이런 6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자양동 지역뿐만 아니라 구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곡동이라든가 이렇게 넓게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 지역 자체를 좀 눈여겨보신다면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로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광진구를 관심 있게 살펴보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또 무료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말미에 계속해서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419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성북구 보문동에 이편한 세상 보문 아파트 33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수해서 살다가 작년부터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를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보문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 고민부터 해결해 드린다면은 보유하세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도심권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심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자체는 앞으로도 들어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고 보유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이런 세금적인 규제라든가 장특공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그런 세금적인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장특공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또 법이라는 거는 폐지될지 아니면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고 법안 상정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지 아니면은 실행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 집을 매도하는 것 자체는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정해지지도 않은 세금이고 또 그리고 이 세금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 보면 보유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또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내 집 마련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2억 정도의 소액 자금으로 나도 이 한강벨트에서 내 집 마련 꿈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6월에 무료 세미나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구대셋의 김태준 대표입니다.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과 정보 싸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3, 4개월이 지나서도 다시 오셔서 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에서 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확한 정보와 이런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3, 4개월 만에 다시 오셔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고민하시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그때 못 들어갔어요.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의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고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이번 세미나에는 2억대로 서울에 저평가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분석,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늦은 거 아닌가?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밀하게 지역적 분석과 찾아보신다고 하면 2, 3억대, 2억대로도 충분히 재개발 진입이 가능한 지역과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 지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꼭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지역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변화들은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하지만 3년, 5년 뒤에도 꾸준하게 이 자산이 유지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지 꼭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마 이번 세미나 참석하시면 오셔서 이 지역을 지금 들어갈 수 있구나, 아니면 이 가격대로도 분명하게 좋은 입지에 재개발 지역을 물건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억 정도의 소액이지만 또 입지도 좋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지역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태준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런 지역을 한 군데 만나보고 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강동구 고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왜 이곳이 좀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인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볼게요.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오늘은 고덕동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덕동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지금 최근에 가격 상승분을 보면 한강벨트 라인 쪽이 가장 가격 상승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한강을 끼고 있는 구는 11개 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가격대가 높다라고 하는 강남권 쪽, 그러니까 동남권 지역에서 지금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강동구 고덕동 지역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지역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덕동 지역은 저는 크게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입니다. 이 지역,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격 상승을 가장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변화겠죠.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대형 개발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그만큼의 가격 상승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이 변화에 대한 가격 상승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서울 면적이 서울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희소성까지 생기면서 그 지역의 가격들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덕동 지역의 두 번째는 학군입니다. 이 학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실수요자들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실수요와 가수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가수요는 말 그대로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빠져나가죠. 그러면 수요들이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은 그만큼 가격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학군이 잘 갖춰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대치동이라든지 강남에 학원가가 잘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가격이 탄탄하고 실거주 수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덕동 지역도 이런 학군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군이라는 것은 교육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 하방 강직하는 이 버티고 있는 힘이 강하다는 게 바로 학군의 장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최신 인프라입니다. 이 최신 인프라,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집만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파트를 보러 가면 그 집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죠. 이 집에서 얼마나 지하철과의 가까운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내 직장,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생활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지, 또 공원화도 갖춰져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우리가 집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뭐 집만 좋다, 집만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그만큼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덕동은 이렇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가장 상승시키고 변화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3가지인데, 이 고덕동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고덕동 지역의 가격 변화가 아주 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큰 키워드 3개를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떤 개발이 있고 어떤 학군, 이런 게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면 고덕동은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 건 아마 9호선 연장선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이 9호선 연장선이 들어감으로써 이 지금 샘터공원까지 4단계 구간, 9호선 4단계 구간이 지금 개통 예정입니다. 예정은 28년도죠. 하지만 뭐 싱크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예정이 2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런
철도가 생길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이제 공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28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9호선이 개통되게 되면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업무지구, 직주 근접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지역이 강남, 그리고 여의도, 또 도심이겠죠. 이런 세 군데에 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데 이 고덕역을 이용하면 이제 9호선을 타고 급행이 있으면 강남역까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20-30분 내에 지금 가능하고, 그리고 도심권도 5호선을 타면 종로까지 약 35분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이제 어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개발 호재를 한번 보면 바로 고덕역 위쪽으로 고덕 비즈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업무지구,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만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구와 그리고 쇼핑, 문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데요. 이 고덕 비즈밸리는 말 그대로 앞으로 문화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지식산업존이라든지 그리고 호텔 컨벤션, 위락시설과 생태체험존, 공원, 그러니까 이 컴팩트 시티처럼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고덕 비즈밸리가 개발이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일수록 가격대가 높아지겠죠. 이 고덕동도 주변 지역의 이런 업무지구의 발달로 인해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를 보면 바로 철도 차량기지, 고덕 차량기지가 있죠. 비즈밸리 바로 옆으로 그 철도 차량기지를 수소 차량기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서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덕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차량기지라든지 수색 차량기지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가치가 변화가 생기고 있죠. 그 지역의 변화가 그 가격을 형성하는데 고덕도 차량기지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교통 그리고 철도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 고덕 비즈밸리에 대한 업무타운의 개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업무와 주거 모든 걸 다 갖춘 하나의 원스톱 도시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변화를 이루는 데가 고덕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린 학군입니다. 고덕동 지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갖춰진 학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라고 형성되어 있는 중계동이라든지 그리고 목동이라든지 그리고 대치동처럼 갖춰져 있지만 이 고덕동 지역도 부럽지 않은 명문 학원가를 고덕역 주변 지역에 이루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는 한영외고라든지 배재고등학교라든지 광문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까지도 잘 초중고가 잘 갖춰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 또 많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고덕역 아래쪽은 대부분 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추진이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를 거의 앞두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변하면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의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위쪽으로 보면 고덕 지금 예전 가칭 고덕 1구역이죠. 이 지역은 연번 부여를 신청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샘터공원 역세권이 있는 2-2구역 이 지역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또 2-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연번 부여를 다시 재부여받아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이루면서 주변 지역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 지금은 그러면 다 오래된 아파트와 오래된 재개발, 주택가만 밀집된 지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고덕 주공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이루면서 고덕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약 2만 세대의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이 지역에는 최신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 인프라가 갖춰지다 보니까 뭐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주변의 공원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갖추다 보니까 이제는 집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다 만족스러운 지역으로 변하는 게 바로 고덕동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덕동 지역은 특히 재개발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고덕동 지역의 재개발의 포인트 하나 설명드리면 요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성 보전 개수라고 해서 이 25년도에 발표한 서울시 평균 공시가격,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평균 공시가격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25년 기준으로 재건축은 해배당 800만 원대, 재개발은 630만 원대에 나와 있는데요. 고덕동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고덕 1구역이나 2-2구역이나 2-1구역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해배당 면적보다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보존개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보존개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용적률을 20% 더 추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 최대 500%죠. 기본은 300%일 겁니다. 만약에 20%를 더한다라고 하면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거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360%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또 사업성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죠. 이렇게 고덕동은 가격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 시장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재개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사비로 인해서 비싼 일반 분양가를 내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면 팔리지 않는 지역도 있겠죠. 하지만 고덕동은 이런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팔릴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성까지 높아지는 지역이 아마 고덕동 지역이니까요. 이런 고덕동 지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아마 앞으로 좋은 자리에 좋은 선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고덕동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고덕동 지역은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변하는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지역이 아마 고덕동 지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나 뭐 사업성이 좋아지는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들도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학군이나 또 주변 아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여기는 살기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실수요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투자해 볼 만한 지역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그 외에도 또 여러분 자산에 맞춰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깊게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시다면 무료 세미나에도 참여해보세요. 6월 13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부동산 매도해야 되는지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럼 어떤 부동산 보유하고 계실까요? 주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말씀 주세요. 예,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네. 79 행당 대림 아파트요.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거기 거주했었다가 지금은 전세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럼 주택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볼만 하느냐,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타기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갈아타기 하면 실제 거주까지 함께 하실 생각이세요? 네, 뭐 전망이 좀 괜찮으면 계속 가져갈 계획이고요. 네. 갈아타야 된다면 저희 갈아타야 될 곳도 좀 추천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집을 행당 대림 아파트를 보유 중이신데 네네. 이 아파트를 지금 현재는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네. 이 아파트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만약에 갈아탄다라고 하면 여유 자금은 네. 조금 더 있으세요? 네. 얼마 정도 있으세요? 여유 자금은 한 2, 3억 정도 됩니다. 2, 3억 정도?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이 행당 대림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 제가 아까도 고덕동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실거주 수요가 아주 많은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또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아파트예요.
우리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뭐 이슈 충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어떻게든 진행하려고 하는 아파트죠. 예. 그래서 개발 호재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동구라는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부동산에서 입지는 엄청 중요하죠. 왕십리 네. 역세권의 인접 지역이고 왕십리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왕십리 네. 역세권의 개발에 정확하게 우리 행당 대림아파트가 같이 접목되고 바로 옆으로 또 행당 8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행당 8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움직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당 8구역에 아파트가 생기면 행당 대림아파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저는 이런 이유, 3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여유 자금을 여쭤봤냐면 이 아파트 지금 매도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주고 계시니까 임대금 보증금을 또 빼야 되잖아요. 임대 보증금을 빼고 2, 3억을 보탠다라고 하면 임대 보증금 2, 3억보다 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전세를 주고 계시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아파트보다 더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주하고 있으면 내가 오로지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플러스 2, 3억을 더해서 뭐 20억, 20몇 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으로 좀 더 상급지로 가볼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 보증금을 빼버리고 또 양도세라든지 세금을 또 공제하더라도 2, 3억 보탠다 하더라도 우리 판 금액보다 모자랄 거예요.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옮겨가봤자 우리 아파트보다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원인이 있는 이런 아파트를 사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보유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미래 계획하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92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좀 큼직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선택하는 좀 기본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예전처럼 이렇게 재개발을 살 때 무조건 사면 오르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을 사더라도 그 지역의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이 개발에 대한 붐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지도 중요하고 그 주변 지역의 변화, 앞으로의 지금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가 재개발 시장을 볼 때 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조감도를 보면서 상상하면서 그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좀 서투신 분들은 그 집, 그러니까 그 빌라, 다세대 주택, 오래된 다세대 주택만 보고 선택을 하죠. 우리가 한남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아파트가 생겼을 때 그 가치 그리고 그 조감도를 봤을 때 미래 가치가 높겠다. 한강변에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느끼고 살 수 있는 거지 그 집만 본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은 일단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액대도 적어주지 않고 지역도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한 1억대 정도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영등포 지역이나 아니면 도심권의 중구 지역, 황학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지역이고 지금 변화되는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한 1억대 정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2억대라고 하면 청량리나 오늘 설명드린 고덕동 지역도 아마 2억대 정도 투자 가능하니까 그런 지역들. 3억대라고 하면 한강변 라인에 뭐 광진구라든지 마포구 또 상도동 또 동작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세히 모르겠으면 세미나 한번 꼭 참여하셔서 좀 정보들 받아보고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질문 주신 그 내용을 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일 겁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6월 13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 재개발 시장의 부동산의 진짜 흐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지, 그 재개발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재개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자양동 지역이라는 지역이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의 흐름이 그 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뭐 자양동뿐만 아니라 뭐 마포라든지 또 강동이라든지 이런 한강벨트 내에서도 돈에 몰리는 지역, 돈이 지정되는 돈이 그 자리에 몰리는 지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